조보아는 1991년 대전에서 태어났다. 승무원을 꿈꿨던 그녀는 한서대 항공관광학과에 진학하며 한서대 설리, 대전월장 등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워낙 이뻤어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 교수들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한 번에 패스할 거라고 칭찬했다고 한다. 아시아나항공 실습에 나가 찍힌 사진이 뒤늦게 화제가 되며 재조명될 정도였다. 당시 사진을 보며 몇몇 네티즌은 저밈으로 저렇게 바로 앞에 있으면 심장마비 와서 위험하다,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부어도 이해가 된다며 감탄했다. 이로 인해 그녀가 승무원 출신이라고 잘못 알려지기도 했는데 정확히는 승무원 지망생 출신이다. 하지만 조보아는 다양한 직업들을 경험할 수 있는 배우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끼며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로 편입한다. 그렇게 그녀는 배우의 길로 들어서며 2011년 JTBC 드라마 청담동 살아요에 단역으로 출연한다. 워낙 비중 없던 단역이었고 데뷔라 하기에도 무색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 후 2012년 조보아는 JTBC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메이드 인 유에 참가하게 되는데 당시 JTBC가 개국 초기였기도 했고 방송 자체가 노잼이라 폭망하였는데 조보아 또한 탈락하게 된다. 하지만 심사위원이었던 사이더스 HQ 정원탁의 눈에 들어 사이더스 HQ와 계약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당시 프로그램 출신들 중 조보아가 가장 잘 되었고 실질적인 우승자였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했는데 TVN 드라마 닥치고 꽃미남 밴드의 주연으로 캐스팅된다. 하지만 조보아는 천부적인 연기력을 타고나지도 않았고 연기 경험 또한 별로 없었다. 결국 어색한 표정과 발성으로 발연기를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문제는 조보아가 같은 해 방영된 MBC 드라마 마이에 캐스팅되면서 더욱더 까이고 만 것인데, 마이는 트렌디 사극의 아버지 이병헌 PD가 연출을 맡은 작품이었다. 허준, 대장금, 이산 등 MBC 사극을 이끄는 PD였으며 마이는 최고 시청률 23%까지 기록한다. 당시 신인이었던 조보아는 2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된 것인데, 처음 오디션 당시 조보아에게 원하던 모습이 안 나오자 다시 한번 보고 싶다며 이병헌 PD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이병헌 PD는 조보아가 머릿속에 아른거려서 다시 불렀다고 하며 직접 연기 지도를 하면서까지 캐스팅했다고 한다. 그렇게 캐스팅된 마이에서 조보아는 연기력 논란과 동시에 노출로 인해 선전성 논란에 휩싸이는데, 극중 조보아는 유종제거 수술을 받게 되며 수술 과정에서 조보아의 가슴이 과잉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수술 장면은 드라마 전개상 필요한 장면이었으나 가슴 쪽으로 지나치게 클로즈업 되었고 15세 관람가의 사극이라는 장르 때문에 가족들과 보는 경우가 많았기에 더욱 논란이 되었다. 시청자 게시판에 항의가 빗발쳤지만 제작진은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서였다며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감사하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그로부터 2년 뒤 조보아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영화가 된 영화 가시에 주연으로 출연하게 된다. 주인공인 장혁에게 집착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농도 짙은 배드신을 소화하며 2년간 폐관 수련을 했는지 과거 연기력 논란을 잠재울 만큼 수준 높은 연기를 보여줬다. 해당 영화는 흥행에 참패했지만 조보아의 연기력을 입증해준 영화로 평가된다. 그 후로 조보아는 입증된 연기력으로 지상파 드라마의 조연으로 출연하면서 다양한 배역을 맡으며 연기 영역을 넓혀나가는데, 그러다 MBC 드라마 이별이 떠났다에서 연기력으로 큰 호평을 받으며 MBC 연기대상 우수상까지 거머쥐게 된다. 그 후로 SBS 드라마 복수가 돌아왔다에서 지상파 첫 주연을 맡게 되며 주연 배우로서 자리매김한다. 조보아가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골목시당에 출연하면서부터인데, 1대 MC였던 김세정의 뒤를 이어 고정 MC로 합류하게 되었다. 조보아가 합류한 해차부터 뒷목식당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문제점이 많은 집들이 많았는데, 이때마다 조보아의 표정이 시시각각으로 드러났고 그녀가 인상을 쓰는 표정이 각종 커뮤니티의 짤방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래도 방송인지라 조보아도 최대한 표정 관리를 했지만 시청자들은 이를 두고 입으로는 웃고 있지만 눈으로는 쌍욕하는 중이라고 표현했다. 그렇게 빌룬판독기라는 수식어까지 생기며 조보아는 골목식당의 마스코트가 되어갔다. 회차가 거듭할수록 조보아가 활약하는 비중은 늘어갔고 처음에는 주로 여성이나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는 메뉴를 시식했는데, 갈수록 백종원은 조보아에게 맛없는 것만 시식하게 하는 느낌이 있었다. 조보아가 맛없는 걸 먹고 괴로워하는 걸 보다 못한 시청자들은 맛난 것 좀 먹여달라며 항의까지 했는데, 하필 이 시기에 백종원과 김성주는 한식대첩에서 세계 유명 셰프들의 요리를 매주 먹고 있어서 조보아를 따돌린다는 농담도 퍼졌다. 출연하는 가게 주인들도 백종원의 조보아 호출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정도였으며 결국 조보아는 맛없슐랭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고 백종원에게 애교에 섞인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백종원도 이에 대해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어쩔 수 없다며 단호박을 날렸고, 대신 회식 때 맛있는 걸 정말 많이 챙겨주고 있으니 양해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렇게 골목시당에서 꾸준한 활약을 하며 공감요정, 서빙요정, 주문요정 등 수많은 별명까지 얻었지만 결국 본업이 배우였던지라 드라마 스케줄과 골목시당의 지방 촬영으로 인해 정희선에게 MC 자리를 물려주고 1년간 정들었던 골목시당을 하차한다.
미인들에게 항상 따라오는 성형 의혹을 조보아 또한 피할 수 없었는데 이로 인해 한 예능에 출연해 어릴 적 사진들을 공개했다. 현재 얼굴이랑 너무도 판박이라 모두가 놀랐고 성형 의혹을 제기하던 안티팬들은 자취를 감춰버렸다. 특히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도 공개한 적이 있는데 지금 조보아의 모습과 판박이를 넘어 쌍둥이급이었기에 우월한 유전자가 증명되었다. 조보아의 아버지는 치과 의사신데 얼굴형이 바뀔까봐 치아 교정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며 조보아는 태닝 피부가 아닌 타고난 구릿빛 피부로 고등학교 때 별명이 흑진주였다고 하는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뻐서 급식 아주머니들이 반찬까지 더 주는 것을 전교생이 알고 있었을 정도라 한다. 조보아 레전드라고 돌아다니는 짤이 하나 있다. 정글의 법칙 수마트라 편에 조보아가 멤버로 합류했는데 김병만은 조보아에게 코코넛 밀크를 짜준다. 조보아는 입을 벌리고 코코넛 밀크즙을 받아먹고 해당 장면은 무언가를 연상시키는 장면이 되고 만다. 당시 코코넛 밀크를 따로 덜어먹을 시기가 없기도 했는데 방송이 나간 후 결국 화제가 되며 지상파 방송에서 굳이 저런 연출을 해야 하냐,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연출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고 이상하게 보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달리 방법이 없어서 저런 거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사실 조보아뿐만 아니라 정글의 법칙에서 코코넛 밀크즙을 짜먹는 장면은 남녀노소 다른 출연자들도 많이 나왔었다. 어찌됐든 조보아는 이 장면으로 또다시 화제가 되며 결과적으로 인지도는 더욱 올랐다. 조보아는 2014년 TVN 드라마 잉여공주에서 같이 호흡을 맞춘 배우 온주환과 열애설이 터졌다. 둘은 드라마 촬영을 하며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공식적으로 열애를 인정했는데 온주환은 조보아의 인스타에 애정 깊은 댓글을 남기거나 커플 사진을 올리는 등 공개 연애를 했지만 8살 차이였던 둘은 결국 2년의 열애 끝에 결별하게 된다. 바쁜 스케줄로 인해 서로 소원해졌다고 하며 정확한 결별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여담으로 온주환은 예능 마녀사냥에 출연해 사랑을 나눈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20분이라고 밝혔었다. 조보아는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과 마음씨도 착하다고 칭찬이 많은 편이다. 실제로 그녀를 아는 지인들의 증언이나 목격담도 많은 편이고 골목식당에서의 모습만 봐도 짐작이 가는 성격이다. 또한 조보아뿐만 아니라 그녀의 부모님들도 동네에서 좋은 분들로 소문이 나 있다고 한다. 이제는 어엿한 주연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조보아. 앞으로 더욱 다채로운 연기 변신으로 많은 매력을 보여줬으면 한다.